네, 안녕하십니까. 건축전기설비기사를 강의하는 양작교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2008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속 쭉 책도 쓰고 강의도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자꾸 이제 기술이 업되고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책도 마찬가지로 제3판, 4판이 계속 이렇게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3권에서 하게 되는 것은 전체로 제8장에, 전체로 8장이 될 거예요. 8장. 8장 할 때는 이제 강론적으로 얘기해서 제1장에 이제 총론이 나옵니다. 그죠? 제3권에서 전체 목적 제1장은 총론이다. 총론 아시다시피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일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갖고 한 12문제하고 18문제, 18문항이 됩니다. 18문항이 되는데 보면 말이죠. 상당히 재밌는 문제 많아요. 요 최근에 이제 뭐 이게 전기사업부산 바뀌었다는 설계 도서 이런 건 고전적인 문제고, 그래가지고 LCC 요즘 많이 경제성 많이 따지죠. 뭐 PL법은 이제 고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감리 업무제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CM제도 큰 그 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요즘 뭐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력기술관리법에서 뭐 할증에 대한 그죠? 요율.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도 넣을 수도 있겠더라고 보니까 또 VE 가치공학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다음 프로젝트에서 VE 똑같은 그런 문제가 유형이 계속 같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빔 최근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22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22년도인가 나왔을 건데 여기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빔에 대한 뭐 또 그 같은 문제 생애주기하고 관련 또 IT에 하고 설계 시간 단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간단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용어적인 해석, 그죠? 용어적인 뭐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예. 자, 상근은 이제 총론부터 해가지고, 이게 17문제, 18문제 되겠죠. 뭐 전기회로가 좀 문제가 문항수 많아요. 81문제인데, 근데 이거 보면 되게 쉬워요. 그 사람들이 이거 오랜만에 하게 되면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딱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기록 한번 해보면 금방금방 대학 때 그 무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쉽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게 막 전기자기학도 마찬가지로 또 쉬운 문제고, 분산인전이 이게 최근에 이제 21년도부터 23년도 그 사이에 이 규정 같은 게 자꾸 변경이 됐어요.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책을 쓰는 저는 강의하는 입장을 봐서는 좀 따라하기 좀 벅차요. 배는 이게 연기에 대한 어떤 지침 그런 것이 바뀌지고 단순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니까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런 더 강화시키고 막 그런 상황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좀 개선이 될 거다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랑 이거는 뭐 거의 유사한 그런 문제들. 이것도 조금 이제 법상이 좀 틀린 거. 뭐 반송 설비라든지 방범 설비라든지 방범이죠, 그죠? 정부 통수 이거는 유사한 기술 고전에 속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문제는 그렇게 3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그 문제는 역시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제4장의 이슈가 될 거다는 얘기죠. 제4장을 우선적으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좀 해두십시오. 이 4장의 문제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문제가 회로 문제라든지 전자기학에 관련된 문제가 탁탁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험에서 딱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3년도하고 22년도 후반기에 23년도 초반기하고 중반기의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유사한 기출 문제 조금 틀어나는 그런 그 유형의 문제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제너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나오는 문제가 많아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있죠. 이게 부록을 하나 지어낼 거예요. 부록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기 기초이랑 분산인전 에너지
전략에 대한 문제인데 그 관련된 문제를 부록으로 섹션별로 그죠? 섹션별로 할 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전기 기초 이론하고 그다음에 분산하는 전원이라든지 뭐 있고 에너지 절약 관련된 등의 뭐 정보 통신이라든지 관련된 문제를 같이 실어날게요. 부록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뭐 23년도 초에 뭐 이렇게 130회 129회 되지 그죠? 130회에 대한 내용을 실어놨을 테니까 안 찾아도 그죠? 다른 통해서 안 통해도 충분할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3건, 4건, 3건은 이렇고 그다음에 4건 또 이런 식으로 부록에 실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건도 마찬가지로 해놨고 부록에 실어놨고 2건도 마찬가지 부록에 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최신 뭐 문제 버전에 가깝도록 최신 문제를 볼 수 있죠. 그래 하다 보면 말이죠. 강의 하다 보면 제가 언뜻 설명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차후에 또 향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막 어떤 데는 뭐 신께 들린 것처럼 딱 말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 문제도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부입니다. 1부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라는 것이 뭐며 그 종류를 기술하고 기능별로 구분해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목적을 봅시다. 목적이 당연한 거죠. 기본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 확립하고 경쟁을 촉진. 이제 우린 자본주의 시장에 맞도록 경쟁을 촉진한다는 얘기거든요. 함으로써 그렇게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사용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보하여 이렇게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한 목적이다. 거의 유사한 다른 데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죠? 전기사업법의 목적이라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돼. 이거는 면접에서도 전기사업법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럼 질문을 하면 전기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법상 이건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여기서 말한 전기사업법에 대한 설비의 그 종류 하고 보면은 자 정의해봅시다. 전기설비란 것이 뭐냐 하는 거는 발송, 변, 배전 그죠? 발전 여러분들 이제 설계, 송전 설계, 변전 설계, 배전 설계, 기타 전기 사용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기구, 기기에 대한 전설로 전기 사업용, 일반용, 자가용 설비에 대한 전기 사업을 말한다. 자, 그러면 건축 전기는 그럼 어디 해당됩니까? 라고 업문이 되겠죠, 그죠? 건축 전기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배전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죠? 이건 오케이죠, 그죠? 변전도 오케이입니다. 여기도 오케이죠, 그죠? 근데 발전은 거의 못해요. 요거는 이제 1호사급에 해당되는 것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3, 4, 5급은 발송 배전 영역입니다. 이것도 송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전도 1호사급만 하고 있죠. 3, 4, 5급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발송 배전 기술사가 하는 거고. 그럼 왜 한전에서 하는 거 왜 1호사 뭐 공사 지장 뭐 철탑 미술 공사든지 그다음에 뭐 지장 이렇게 지중 공사가 간로 공사가 막 나오는데 우리는 왜 할 수 없냐 하는 것은 그거는 한전 자체에서 온화하기 때문에 건축 전기를 좀 배제하는 것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민수용이 있죠, 민수용. 예를 들어서 SK에서 민수를 한다든지 또 뭐 삼성에서 민수를 한다든지 그런 대기업에서 민수하는 데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태양광에서 컨소시엄 맺어갖고 민수를 한다든지 그때도 민수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현재로 보면 한전에서 이제 워낙에 적자 많기 때문에 공사를 줄이겠죠. 줄이면 이제 민수에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 있단 말이죠. 민수에서. 네. 1호사 라인 특히 1호사 라인. 1호사 케이블에서 막 가공이라든지 이거 잘하는 데입니다. 지중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건축 전기가 들어가죠. 다만 이제 그걸 건설해 가지고 한전에 인계하는 경우는 있죠. 한전에 인계하는 경우. 인계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영리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한전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
승인 받으려 하면 건축증기 아니고 발송 배정 기술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순수 민수형이 좀 많죠, 그죠? 태양광이라든지 뭐 연료전지라든지 그죠? 풍력이라든지 그런 많죠, 그죠? 그런 거 또 대규모 건물, 그죠? 대규모 건물 같은 데에서 1호사 라인을 받는 그런 데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설계하면 또 뭔가 설계감리 또 시공하면 시공감리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변전도 마찬가지라. 발전도 마찬가지. 다만 이제 전압에 대해서 그죠? 그냥 이제 변전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전기사업법에 대한 이렇게 일반용이라든 무슨 종류를 한번 봅시다. 전기사업자용에 이거는 뭐 당연히 알 거고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사업학에서 이제 주로 한전 이야기죠, 그죠? 그 일반용에서는 산업통상부에서 자는 소규모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한 전기 설비이고 자가용은 요놈 그러니까 전기사업법 사업용의 전기 설비 주로 한전 이야기겠죠. 일반용 외인 전기 설비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과업이 바뀌었어요. 이제 1000볼트를 초과하죠, 그죠? 이게 1000볼트 이하까지는 저압으로 뗐죠, 그죠? 그래서 막 저거는 혼선이 있습니다, 그죠? 막 볼트 수 바뀌고, 색별 바뀌고, 상하는 거 A1, A, B, C 하는 거 L1, 저압에서는 L2, L3 바뀌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또 KC 규격이 막 들어가고, 그죠? 여러분 상당히 힘들 겁니다만, KC 규격에 대한 중간중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압 이상이거나 수준 전압이 75, 이렇게 또 제조업 이렇게 심야에서는 100kW 이상인 그런 경우를 자가용 전기 설비를 한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조금 틀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가 발전 장치에서는 이게 20kg 이상인 그런 경우도 자가용으로 둘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10kg 이하인 자가 발전 설비는 일반용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발전기가 10kg 이하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일반용이고.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런 위험한 장소, 그죠? 하양역, 갑성 탄광, 도시가스 사업장이라든지 형행, 그다음 다중 이용 시설 이런 법에 의한 것에 한 거죠. 이것도 이렇게 10점짜리로 아주 좋은 내용의 문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죠. 14줄. 14줄. 그럼 문제 합치면 한 2줄 해갖고 16숫자잖아요. 16줄. 그죠? 그러면 20kW 이상에 대한 자가용 전기 설비에 어떤 대상이 됩니까? 설명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써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왜 이 강연 중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는 것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10짜리 또런 문항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용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쓰기가 참 이거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그다음에 복습을 하고 다시 재복습을 하고 그죠? 다시 인강을 듣고 계속 이제 무한 반복 다시 무한 궤도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에서 제외되는 설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선박, 항공기 전기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30V 미만 설비로서 30V 전기 설비와 전기에 접속되지 아니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기본법에서 전기 통신 설비 하기 위한 그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 전기 설비 주요 기능을 설명했으니까 수준 설비 우리가 알죠, 그죠? 이런 거 일반인 군의 발전 전기 설비, 탄연부 전기 설비, 그러니까 한전부 전기 공급 받는 얘기죠. 또 군의 발전 설비, 그죠?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자가 발전 설비 2,000kW다,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부터 전기를 공급하고 군의 배전 설비에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다. 그래서 수준전원부터 배전방까지의 전기 설비다. 그래서 변압기, 차단기, 보온 계정기, 모선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수준 설비가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전 설비 그 밑에 있는 것이 군의 배전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배전반 이후에 이제 조명도 달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런 기계,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반, 콘센터, 제어반, MCC, 그죠? MC 알죠, 그죠? 스위치 등에 이게 포함되어 있죠. 또, 요즘 이제 이게 공장이 이제 고장이 나면 화재가 난데 할 때 이제 예비 전원 설비 있겠죠, 그죠? 그런 거죠. 또 한전이 이제, 이렇게 정전이 된다 하면 또 예비 전원에서 그죠? 비상 전원 통해갖고 이렇게 받는 예비 전원 비상 전원 그런 같은 개념이죠. 그죠? 상전이 사고나 고장으로 정전됐을 때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전원을 확보하는 설비라서 자가 발전 설비, 그죠? 자체 발전 2,000km, 5,000km 그런 디젤 엔진 발전 많죠, 그죠? 축전 설비, 유폐수 등 안에 이제 예비 전원 설비에 이거 등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막 ESS도 이렇게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죠? 그다음 조명 설비, 기타 실내외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조명 등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동력 설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요한 동력 설비다. 공기 저하용 설비, 그죠? 동력, 급배수, 화장실이라든지 급배수 한다든지 반송, 이렇게 더메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그런, 그죠? 에스컬레이터 올리는 그런, 또 사무용 전력기기, 통신용, 주방용, 의료기기, 방제용 동력 설비까지 동력 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반송 설비. 또 여기서 반송 설비는 사람이 이제 내부에 물건이나 이동시키기 위한 설비다. 내부에서, 그죠? 많죠,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더메이터, 컨베이어, 에어쇼트, 오베트, 크레인, 이동보도 등이 무빙 워커, 그죠? 무빙 워커. 이게 무빙 워커 되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 하려고 밑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것이 나오죠. 전원 설비 용량이라든지 간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요즘 이제 안전과 관련된 안전장치. 안전장치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정보 설비 해가지고 전화, 이런 인터폰, 공중한대, CCTV, 주차 관리 등이 있더라. 위성 통제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방지 설비. 요즘 이제 계속 이제 방지 설비가 문제되니까 자동 하재, 차탐 설비, 누전 하재 경보기라든지, 일단 비상 경보, 비콘, 비상 엘리베이터, 무통, 그죠? 비례수의 방문 설비 등이 있습니다. 전체를 이제 8가지가 바탕이죠. 그 다음에 용어 및 개념 설명해 봅시다. 설명해 보면 네 번째, 동력 발전 사업, 성능 사업. 이건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안다는 얘기죠, 그죠? 배전 사업,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충분히 갖고 와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나오지 않고 앞에까지 나오겠죠. 근데 용어 설명해 갖고 이것도, 그죠? 나올 때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전기사업법 이런 데서 딱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야 된다. 일반 전기세 구체사항에서 아까 했죠, 그죠? 그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전압 종료해갖고, 전압이 종료해서 직류는 바뀌었죠, 그죠? 1500kV는 1000V 아니고, 그 고압이라는 건 1500에서 7000V, 교류, 직류에서는 그렇고, 직류에서는 1500입니다. 교류에서는 1000V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특고압은, 특별고압 아닙니다. 특고압으로 이렇게 명칭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 7,000분 넣는 게다. 기타 용어 전기 사업함이 있고요. 전력시장, 전력계통, 방사선 폐기물까지 용어 정리죠. 쭉 보시고 그다음에 전기 보편적 공급하고 전기 보편적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기사업법에서 예외되는 규정에는 댐 건설 주변 지역 건설법에서는 법률에 건설되는 에서 이렇게 댐이라든지 저수지, 선박, 차량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이 영을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이죠. 누구나 같은 가격이, 그죠? 누구는 다 쓸 수 있다 하는데. 조금, 그죠? 조금 이게 요즘 시점에서는 이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뭐냐면 변화라는 것이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드디어 이제 나타났습니다. 23년 5월 25일부터인가 분사하는 전원에 대한 특별 이게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인데 바람개비, 이제 풍력 이제 바람개비를 이제 지칭을 할게요. 거기에서 만든 것을 송전 철탑을 통해갖고 변전을 통해갖고 전국에 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받는 것을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이게 산단이 있다, 산업단지가 있다면은 막 주변에 바람개비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걸 직접
이렇게 성존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시행령은 이제 조금 이제 23년 하반기에 좀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전 설비를 구성을 안 해야 되거든.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구성을 하더라도 민수에서 빨리 할 수 있는 이렇게 역량이 되니까 그걸 한전을 안 통하고 막바로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디어 이제 법으로 이제 돼 있죠, 그죠? 지금까지 뭐 전력 거래소 통해갖고 했는데 그 법이 이제 물론 그것도 일부 있죠, 살아 있고 하면서 또 대규모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부족하고 또 너무 많아도 또 골치 아프니까 그걸 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 있다. 그러면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죠. 관리라는 것은 그 분사하는 저는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배전 사업자가 또 막 태어날 겁니다. 그런 것이 막 전국으로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의 어떤 재질한데 그런 기술자들이 할 역량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설계뿐만 아니고 감리뿐만 아니고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어떤 뭐 이렇게 장으로 또는 관리자들로서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막 생깁니다.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한 사람들은 상당히 큰 이렇게 자본을 취득할 수 있지 않나 그러 봅니다. 여러분 하는 팁을 줬습니다. 자, 이상입니다.